지금부터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공동체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소개는 먼저 학습 공동체 실천 이야기,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자로서의 교육적인 고민은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 사회는 경쟁을 통한 개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수업 준비, 학급 담임 업무, 부서 업무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서도 201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교사들은 놀이 속 의미 찾기, 놀이 지원과 평가, 놀이와 배움의 연결 등에 대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갈등, 시행착오 등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교사의 개인의 전문성만으로는 우리 유아의 다양성과 교육적 상황의 복합성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까지처럼 혼자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고립적 학습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집단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즉, 학습 공동체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학습 공동체는 여러 가지 용어에 의해서 전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유치원 공동체와 교원 개인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나누기 위한 2명 이상의 교원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비정기적, 정기적,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남이면서 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9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행에 있어서 학습 공동체는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은 물론 나아가서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학습 공동체 실천하기 자료를 통해서 학습 공동체에서는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발전적인 학습 공동체 문화 형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와 온라인 학습 공동체 운영 자료는 학습 공동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학습 공동체 자료는 총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학습 공동체 실천 이야기,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온라인 학습 공동체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공동체 실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실천 이야기는 먼저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교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학교 안 학습 공동체,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이렇게 사례들을 각각 살펴볼 것이고, 학습 공동체를 경험한 선생님들의 짧은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것들이 디딤돌이 되었으며 또한 걸림돌은 무엇이었으며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우리의 성장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재 자체가 딱딱하지 않게 잡지 형식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우리 선생님이 공감하고 한번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약간 두꺼운 감은 있는데 부담 없이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학습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부르죠. 어떤 의미인가요?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 140명을 대상으로 나에게 학습 공동체란 뭐뭐뭐다 하고 들어봤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이야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배움의 장이며 협력과 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격려, 지지를 느끼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현장에 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도출해 가면서 이런 학습 공동체는 뭐뭐보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담을 주고 참여를 강요하고 바빠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나 혼자만 일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공동과제를 실천하는 게 또 다른 시간을 내야 돼서 힘들다. 또 반면 또 무임승차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다라고 답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교사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가 놀이하며 배운다는 가치를 믿고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유아와 함께 교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공동체는 왜 필요할까? 라고 또 교원 140명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예,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과 공유를 위해서 필요하더라.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정보사회에서 나는 도태될 수도 있지만 도태되지 않도록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놀이 지원을 위해서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전남과 같이 소규모 병설 유치원 비율이 높고 학급 수가 적은 유치원이 많은 데서 동료 교사가 같이 의논할 동료 교사가 없는데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집단 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혼자의 외로움을 같이 서로 맞대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내 삶이 교사로서의 삶이 좀 더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실의 놀이를 함께 들여다보고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교사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학습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길, 학습 공동체, 놀이에 대한 생각의 유연성,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겸손함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 공동체는 놀이 중심교육 실천을 위해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친구이고 때로는 도전이고 자극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 안의 학습 공동체 이야기 7가지와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이야기 7가지 사례가 이 교재에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방과후 교사와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 이야기, 신설 공립유치원에서 그리고 전체 소규모 유치원에서 놀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학습 공동체, 다양한 학교 안 학습 공동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는 없고요.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방과후 교사와 함께한 학습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직교사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는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가고 2시부터 방과후 과정 교사와 서로 소통이 없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불편함, 오해,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학습 공동체는 선생님이 온라인 학급 밴드에 방과후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 초대하면서 그 무언의 학습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방과후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 터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의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 방과후 선생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가고 교육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1학급에서 2학급에서 그리고 뭐 단철 유치원도 마찬가지지요. 교육과정교사와 방과후 과정교사가 오후에 교육과정교사는 오후에 학부모와의 상담, 여러 가지 업무, 그 다음에 관찰 기록 정리 때문에 방과후 교사와 만나기 어려운데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또 다른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자기 발전도 하지만 서로의 감정을 보고 위로하고 유아들만 보던 교직원들이 전체 유치원을 보게 되는 어떤 시각을 넓히는 이야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공립유치원의 학습 공동체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치원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10월, 11월, 12월 이 동안 그리고 1월, 2월 동안 다른 유치원에서도 아마 학습 공동체에서도 경험했을 법한 유치원의 비전 세우기, 원룸 만들기 이걸 통해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동료애를 다지고 같은 목표를 만들어서 그 유치원이란 조직에 같이 가기 위한 이런 일정들이 같이 이야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온감이 먼저 시작은 하지만 점차 권리 이양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교무에게나 서로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면 교육부에서 준 이렇게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를 같이 각각의 개별 수강을 하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온감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실 놀이 지원을 교사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관찰 기록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평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학습 공동체에서 다루는 이야기,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회를 어떻게 교사들의 고민과 함께 내년에 그리고 이 학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학습 공동체 이야기들이 공유된 신설 공립유치원 학습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단 신설 유치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누가 와도 존중받는 학습 공동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 학급입니다. 일반 학급, 두 학급, 특수학급, 한 학급. 그래서 각각의 경력과 백그라운드와 전공이 다른 교사들이 어떻게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같이 발휘해서 공동의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가 하는 학습 공동체 이야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실습하러 왔으니까 우리 유치원 아이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는 실습교사, 근로장학생까지 관찰 기록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학습 공동체 이론으로서 유아를 돌보고 지원하는 그래서 유치원이 하나의 모두에게 유치원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배움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야기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두 학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해체시켜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유치원의 영역 중심의 공간을 해체하고 체험 중심 공간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리빌딩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례 공유되어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놀이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교사와 놀이와의 상관관계 학습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자발적인 11명의 교사가 그 놀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연구하고 서로 그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발달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가볍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학습 공동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교사가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그 놀이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율, 즐거움, 존중, 공감, 창조, 협력 이런 가치들을 교사가 먼저 직접 경험하고 그 느낌을 알고 유아 놀이의 지원자가 되는 그런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든든하기 위해서 든든한 공동체를 위해서 생일 모임, 아침 문화, 오늘의 DJ, 뭐 우리 교실로 초대하고 그리고 방문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비구조적인 재료를 가지고 아이처럼 아이 입장에서 유아 입장에서 놀아보고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과 일상의 그런 어떤 사건들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그 학습 공동체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함께 정한 목표로 나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나무 숲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학교 조직 문화가 우리 선생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말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수평적인 그 문화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치원에서는 대나무 숲을 통해서 원하는 거, 해결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관리자에게 요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라든지 그리고 놀이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 유치원이 아닌 지역사회 봉사림 유치원에게 우리 유치원의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다양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아무튼 이게 일터가 아닌 놀토로서 우리 유치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학습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혁신유치원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제 학교 밖 학습 공동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7가지 신규 리더의 학습 공동체, 관계의 힘, 놀이짝꿍, 학습 공동체, 참교육 실전, 학교 밖 학습 공동체, 독서 토론, 공사립이 함께하는 수평적 학습 공동체, 온라인 학습 공동체, 온감 정체성 찾기 학습 공동체 이렇게 7가지 사례들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그 관계의 힘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선생님이 2분이 옆에 학급 선생님, 2학급에서 옆에 학급 선생님 전혀 원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같이 수업을 하고자 하면서 본인의 수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헤어지면 끝일 것 같은데 끝없이 SNS 카톡을 통해서 서로 수업 친구로 성장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관계에서 시작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수업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건 힘든데 내가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편안해지니까 내 수업을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껏 보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소한 사담을 하는 것 같지만 SNS를 통해서 수업 친구가 되고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나의 삶을 격려하는 친구를 얻게 되고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학습 공동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 역시 관계가 중요하다. 수업에 대한 내 의도를 물어봐주는 일, 따뜻한 시선으로 수업 속 내 마음을 읽어주는 일, 그런 동료 덕분에 어제와 다른 수업에 도전할 수 있는 수업 속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대목에서 제가 뭉클해졌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아주 특별하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지 않게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특별한 걸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중요한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것도 독서 토론으로 시작하는 것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공사립이 함께하는 수평적 학습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 사실 어떤 연구의 이야기예요. 그 공사립 전체 교사, 원장, 온감 이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고 직무연수를 만들고 기획하면서 선배와 후배 간에 같이 또 직무연수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유초 연계 학습 네트워크에 같이 가입을 하면서 서로 유초등등의 연계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학습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습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은 수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같이 밴드에 모이자고 해서 같이 수업을 공유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점차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만나야 되겠고 판단이 아닌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 어떤 버팀목이 돼주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교사가 자기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그런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관계로만 온라인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장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경험한 학습 공동체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와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의 학습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은 도전하고 시작을 느꼈고 가정 속에서 갈등을 느꼈고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었고 의미를 찾고 성장하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통찰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굉장히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의 디딤돌과 걸림돌 챕터에서는 이런 사례 속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14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례 속에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은 디딤돌이었고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됐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와 우리의 성장에 어떤 거를 가져왔는지를 이제 종합해보는 건 그 챕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학습 공동체의 디딤돌은 사례로 보건대 동료성이더라. 저희 유치원에서도 사실은 우리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시간 도중에 서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험이 있고 우리가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동료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자발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더라.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는 학습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짧은 10분 동안 같이 체조도 해보고 또 이벤트도 해보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공감과 소통이 돼야만이 우리가 학습 공동체가 잘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 공동체에 오지만 학습 공동체 자체는 사실은 구성원 간의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 추구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게 학습 공동체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나 시간 바쁜데 맨날 그냥 그래 부정적인 인식, 비개방적인 태도, 나의 것을 들여놓지 않는 그리고 리더의 부재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더라. 그리고 어떤 나의 성장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재 실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5분 동안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자료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예, 다음은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자료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는
교사, 중간 리더, 운영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아의 놀이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학습 공동체는 한데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서로 터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고민할 때 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 지원,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그리고 가정과 함께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실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아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놀이하며 배운다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유능함이, 유아가 놀이하면서 자신의 유능함이 드러나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한다는 걸 신뢰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영역에서는 5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놀이에서 의미 읽기, 놀이 지원 노년 보완이, 유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평가에 대한 생각, 놀이 속 유아 지도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거에 관한 놀이 내용들은 표로 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5개 영역에 또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28개 활동들이 개발되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활동마다 보면 열기, 마음을 서로 공동체 속에서 마음 여는 활동,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 그리고 그거를 담는 활동, 이렇게 열기, 나누기, 담기로 워크숍 활동이 흐름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문화환경 조성에서는 6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공동체 문화, 운영자 리더십, 중간 리더십, 교사 리더십,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놀토로 만들기, 이렇게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에 따른 32개의 활동들을 개발해서 안내해놨고, 아까 그 유아 놀이 지원하기처럼 열기, 나누기, 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하는 유아 놀이 중심교육 실천에서는 4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부모님과 또는 교원들과만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지와 신뢰 형성하기, 놀이에 대한 이해와 가치 공유하기, 그리고 학부모 행사를 위한 17개 활동들이 개발되어서 여기도 열기, 나누기, 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열기, 나누기, 담기가 고정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교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개발 배경, 개발 목표, 그 다음에 주제와 내용 구성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제별 활동 목록들 제가 아까 열기, 나누기, 담기에서 보여드렸죠. 활동 목록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주제 선정 이유, 워크숍 설계되어 있고 안에 들어보면 워크숍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기는 부모, 교사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부모, 교사 마음의 모으다 이런 활동 워크숍 활동지들이 들어있어서 교사들이 해볼 수도 있고 교사와 함께 학부모가 같이 하면 더 좋은 그렇지만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음성 파일 이렇게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같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음성 파일을 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고요. 각 영역과 주제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맞게 상황과 요건을 고려해서 재구성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영역, 주제, 내용, 방법, 시간, 참여자, 읽기 자료, 동영상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재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과업 관계가 우선되는 공감의 가업보다는 관계가 우선되는 공감의 워크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항상 워크숍을 마친 후에는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정확했나요? 이상으로 자료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나주 빗누리 유치원 교사 최소라입니다. 이번에 교사를 위한 놀이 지원 자료에 대해서 강의하게 됐는데요.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에 만 3세 학급을 운영하면서 놀이한 영상입니다. 요즘 참 숨기 놀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박스를 주었어요. 얘들아, 어때? 숨기 너무 좋지?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이거 숨을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선생님 집에 천장 뚫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만 3세인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뭘 준비해야 돼? 했더니 큰 종이와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주문하면 배송 기간이 있는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네, 그러면 박스 가지고 놀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미끄럼틀도 타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안에서도 붙이고요. 밖에서도 붙였어요. 어느 날은 언어 영역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전날에 지진 대피를 했더니 애들 놀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영상을 보신 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에 따라 덩달아서 웃음이 나지 않나요? 이는 교사의 놀이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만 즐거우면 끝? 놀이성이 높은 교사는 교사 스스로도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성취 목표만을 생각하는 교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에 푹 빠져서 시도하고 알아가고 행복을 느끼는 교사로 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저번 교육과정에서 수업 영상을 보면서 웃음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애들이 계획대로 하는지 목표에서 엇나갈까 봐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놀이를 통해 저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수 효능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교사도 아이들도 가고 싶어하는 유치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 박스로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교통기관 생활주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긴팔이었는데 반팔이었다가 다시 긴팔로 변했거든요. 아이들은 박스를 버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박스집을 좋아했고 박스를 가지고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시범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저 박스를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아이들과 놀이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교사 놀이 지원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지 알아보면 해설서에서 제시한 5개 영역 내용은 유아가 경험을 하는 것으로 경험은 놀이를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철학이 있죠? 뭘까요? 네. 두이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은 실제로 해본다는 것으로 유아가 실험해보고, 느껴보고, 불편함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과거의 경험을 새 것으로 배치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면 흥미로운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방학 중에 홈쇼핑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신기하면서 잠깐 하고 멈출 때도 있었지만 정말 흥미가 있는 거는 꼭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기구에 푹 빠졌거든요. 이렇게 흥미는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유아가 몰입하는 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놀이와 흥미는 자발성과 활동성을 자극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수단이자 목적이에요. 목적 없이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놀이의 특징은 유아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내적 동기, 그리고 재미있고 즐거운 긍정적 정서를 갖습니다. 이는 유아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움은 강제적인 상태에서 배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마음에 남지 않으니 어린이에게 무엇을 강제로 시키지 말고 놀이를 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유아가 안정감 있고 편안한 상태에서 놀이는 배움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놀이 과정에서 교사가 많이 지원할 때, 조금 지원할 때, 지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듯 교사의 지원 수준이 매 순간 결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판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바라보기는 교사는 유아 가까이서 관찰합니다. 놀이 지원은 유아가 요구할 때 교사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공동 놀이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서 교사는 놀이 친구 역할을 하는 거죠. 놀이 이끌기는 교사가 새로운 놀이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텐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고정할 도구를 못 찾으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채팅방에 올려주시겠어요? 마음으로 들리네요. 네, 놀이 지원하기죠.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살펴보면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였다. 이유는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실현하는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놀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보고 교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교사가 어떠한 기준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해설서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전문가구나. 그래, 내가 유치원에서 전문가지?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즉, 교사는 교육과정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판단하고 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는 학습자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판단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가져야만 개정 누리과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해력 아시죠? 저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의사소통 영역에서
많이 접하고 외웠거든요. 문해력이란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요. 놀이가 중심이 되다 보니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요? 점점 소홀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읽고 해석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러한 문해력 형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사, 유아, 교실의 맥락적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실에서 실천되어 실행된 교육과정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의 이해, 즉 교육과정 문해력이 선행되어야겠죠. 1단계는 교육과정 문서와 자료를 구분하여 찾는 단계입니다. 문서와 자료의 기준에 대해 모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먼저 문서는 공식 문서로서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등을 말합니다. 자료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예요. 이번에 백놀이 유치원에서도 놀이와 평가에 관한 책을 출판합니다. 전남 장학사님들과 선생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교육과정의 문서를 읽고 해석합니다. 3단계는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학급 교육과정의 틀을 구성합니다. 학급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안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합니다. 4단계는 유아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2019 개정 놀이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국가 수준을 기준을 기초로 교사 수준에서 재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듯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학급 교육과정이 중요합니다. 학급 교육과정을 고민하기 전에 배움이 필요한 요소들 보이시나요? 선생님들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교사는 교육과정 거미줄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계획 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점검할 수 있어요. 주간, 일일, 단위 등 교육과 계획에 관한 형식과 내용은 다 달라요. 수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사이에 균형과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내가 어느 요소에 초점을 두는지, 또 소홀히 하는 요소는 무엇이는지 점검해 보세요. 저희 학급 교육과정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과 함께 정한 유치원 비전, 놀며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어린, 교사의 교육 철학 경영관을 반영했는데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즐겁게 놀고 배우는 어린이로 정했습니다. 유아, 학부모, 교실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문을 반영하여 학급 교육과정으로 구현했어요. 저희 반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점차 사회적 상황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해 걱정이 많아졌어요. 7월 놀이를 위해 그 전달 6월에 미리 놀이를 예상하는데요. 여름 놀이를 예측했지만 예상한 놀이 중에 실행하지 않았던 놀이는 빨간색 줄로 삭제했고 아이들과 함께한 진짜 놀이로 수정했어요. 행사는 시기와 놀이에 따라 생략하였고 안전교육은 놀이에 따라 순서를 조절했습니다. 7월에 경주 전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여 코로나19 극복하기 놀이를 진행했거든요. 아이들이 턱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교사가 놀이를 제안했어요. 마스크 실험을 했거든요. 아이들의 상호작용과 행동 그리고 놀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 발달 특성, 교사의 전화를 작성했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포스트잇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놀이 전에 제가 예상한 놀이를 작성했고요. 아이들의 반응,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종이 앱을 통해 일주일간 이루어진 놀이의 내용 및 배움을 알려드렸고 학부모와 놀이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놀이에 대해 불안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놀이와 배움을 연결하는 것을 알려드렸더니 점차 놀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주시면서 놀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학급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에도 계획에 벗어날 때가 있어요. 교사에게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교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교사는 교수와 학생이 발달적 이론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이론은 자신의 경험이 통합된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교실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이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 좋은 수업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점검하며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 나온 유치원 이해 원강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지원이 필요한 순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번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워크북에서 점검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교사가 놀이 상황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아이들의 놀이가 깨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른 놀이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놀이 지원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애매한 모호한 부분을 yes와 no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사의 놀이 지원이 없어도 질 높은 놀이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예 하면 유아 놀이 관찰하기 이렇게 yes와 no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 5세 학급을 운영하면서 놀이한 영상인데요. 코로나19로 소수 아이들이 함께 놀이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놀이 시작은 유아인데요. 먼저 한 아이가 어린이날 다음날 손전등 장난감을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놀이하기 전이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돼요? 빨리 가방에 넣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떻게 지원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도 흥미를 보였고요. 유치원에 구비된 손전등을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다음날 왔더니 방과후 선생님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교육 과정에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과정과 함께 연계해서 놀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내용이 필요해요, 선생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어디로 갈까? 도서관이요. 그래, 도서관으로 가자. 전당도 갔어요. 선생님, 우리 몸은 강당에 있는데 빛은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도 함께
함께 놀이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는 대본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초대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로 춤추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초대할까? 그런데 선생님, 팝콘이랑 마실 거 좀 가져오세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놀이가 또 진행되었죠. 동생들 초대했는데 정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놀이를 만든 공연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는 모습도 교사는 놀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한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그 음악에 맞춰서 아이들은 셀로판지를 활용해서 불로 춤을 추었죠. 한분 공연은 아이들의 놀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강 선생님께서 공연비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공짜라고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강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공연에도 참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좀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자 이렇게 저는 기대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 내일 공연하고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러자 하고 앞에 마트를 갔어요.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심해져서 명절 가기에도 조금, 명절에 시골 가기에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번 영상 속 놀이 시작은 교사였어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5초 만에 막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손 씻기 6단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6단계 기억나요? 하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손 씻기 6단계를 이름을 바꿔볼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반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근데 네가 왜 손을 안 씻어? 네가 왜 손을 안 씻어? 옷을 씻었었는데 손톱에 세균이 손톱 깨끗이 씻어.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데 칼이 같다고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고양이 손 같대요. 3번은 미끄럼틀. 집에 가서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정말로 그 6단계에 맞춰서 손을 씻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오졌겠어요. 전라도 말로. 그쵸? 천천히 씻었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르기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 동생들도 알려줘야 돼요. 말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이름 때문인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지원단을 하면서 이 영상을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상 속 선생님이 노래를 너무 못하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노래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좀 착각을 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신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놀아주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놀이하는 교사가 되어 이화들과 교사가 함께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경험해보면서 아, 교사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교사가 어떻게 계속 잘할 수만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선생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함께 배우는 일은 참 의미 있구나.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